안녕하세요. 간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데요. 오늘은 제가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책을 읽는데 좀 이번에는 좀 빨리 책을 읽었어요. 그래가지고 독서 노트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쓴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. 저는 우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독서 리딩 저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요 아이예요. 참고로 몰스킨으로 책 읽었던 거를 적은 거는 이게 두 번째 권이고요. 그 전에는 왜 일간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매일매일 좀 읽었던 것들을 좀 적기도 했었었고, 그러다가 한동안 또 독서를 좀 멀리 하다가 다시 독서를 하게 됐는데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 궁금한 거예요. 왜냐면은 읽었는데 머릿속에선 다 휘발이 돼버리니까 아무런 내용도 안 잡히고, 그리고 아무런 적이 안 남으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독서 기록을 해보자 라는 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태까지 읽었던 권수가 꽤 많았을 건데 기억에 남는 애들, 약간 잔상으로 남는 소설들도 꽤 있고, 그리고 또 읽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비문학 도서도 생각보다 많이 읽게 돼요. 최근에 읽었었던 것들 중에서는 거인의 노트라던가 아니면은 퍼스널 저널링이라고 해서 뭐 진지유기님의 뭐 어떤 식으로 일기를 쓰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, 이걸 다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저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자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독서 저널은 제가 여태까지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썼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는 이게 쓴진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인가? 10년 전에 읽었던 책들에 대한 소감만 적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읽었을 때 난 정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책들을 읽었구나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책을 고를 때도 좀 심도 있게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건 좀 봐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지금은 꽤나 좀 많이 찾아보고, 특히 뭐 위인사 TV라던가 이런 뭐 책과 관련된 분들의 그런 걸 좀 읽어보기도 하고, 블로그 같은 데서, 그리고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게 되고,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요거를 제가 이 노트로 변하고서는 제일 먼저 봤던 게 아마 독립서점에서 봤었던 그 책 중에 하나였었어요. 근데 이게 그때 제 마음에 엄청 와닿았던 거였었어요. 그때가 소화 작가님의 산문집 조각난 마음에 나는 시르니 내가 마음을 준다면 고스란히 다 주리라고 하는 책이었고요. 이거는 제 기억에 독립서점인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데서 아마 골라서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2022년 10월 16일 날 이거를 읽고 썼습니다. 이때는 좀 제가 많이 우울했던 부분들이 좀 많아서, 그래서 이때 읽고서 이렇게도 사람을 위로를 해줄 수 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. 약간 에세이집 비슷하면서 자기 기록을 남기셨던 거여서 좀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나도 사람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이런 스티커들은 다이소에서 판매를 하던 사진 스티커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 한 팩에 뭐 2,000원, 1,000원, 2,000원, 3,000원 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, 처음은 지금 소화 산문집 요거지만 지금은 생각보다 이 몰스킨을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게 장수가 장난이 아닙니다. 그래도 이거 반절 이상 넘어갔고, 이제 그래도 한 요 정도 남았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책이 몇 권이 들어갈지는 저도 모른다는 점. 왜냐면 이거 책을 생각보다 많이 쓰는 그게 있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헨리 데이비드의
데이비드 소로.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든이라고 하는 책의 부분을 모아서 미음사에서 그 북클럽 전용으로 나왔던 책이에요. 그래서 내가 살았던 곳과 거기 살았던 이유라고 해서 약간 진짜 재밌게까지는 아니고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깨달았던 겁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. 한동안 또 이런 식으로 달마다 몇 권씩 읽어보자 해서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인의 노트, 김익환 교수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산북스에서 나왔었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비문학에서 특히나 제가 필요로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적어서 놔서 한 번에 읽는 거는 금방 읽는데 오히려 기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.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나중에 찾아보기 좀 더 편하고 내가 뭘 읽었고 하는 걸 한 번 더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읽는 건 하루밖에 안 걸렸는데 쓰는 거는 일주일 넘게 걸렸다. 좋지 않은 저널링 기법이긴 한데요. 그래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했습니다. 최근까지 작년에 올해 읽었던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이게 아마 올해 첫 작품이 그쵸, 요거였어요. 나츠메 소세키 작가님 마음이었고요. 이 작품은 제가 북클럽 문학동네 에디션으로 받았습니다. 송년키트였어요. 너무 표지가 너무 이뻤던 작품 중에 하나였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시기에 소설들을 별로 이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. 왜냐면은 이 시기 때의 작품들이 대부분 제국주의인 배경이 너무 많아서 이 시기의 소설들 자체가 약간 제국주의인데다가 저희 나라는 약간 암흑기였잖아요.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일이라 이 시기 때의 소설들이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 좀 어두운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별로 읽고 싶진 않았었어요. 그런데 읽고 나서도 느꼈던 게 쉽지 않다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서는 이것도 문학동네 덕분에 받았던 서평단으로 읽었던 작품이었는데요. 증오의 시대 광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었어요. 그래서 이거 쓰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.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이때 시기 자체가 나치즘 관련된 걸 요즘 되게 많이 읽고 있네요. 왜지? 여튼 오늘 다 읽은 거는 저번 주쯤에 다 읽었던 책이고요. 회색 노트라고 하는 책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미음사 쏜살문고이고요. 쏜살문고가 되게 이쁜 게 많아요. 표지가. 저는 아무 생각 없었고 그냥 이거 색깔도 이쁘고 회색에 핑크니까 재밌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하자면 소년들이 가출을 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이 있어요. 여기서는 약간 조금씩 더 다르겠지만 이때 시기 자체가 1900년대 초반에 이 로제 마르탱 비가르라는 작가가 썼던 작가고요. 이 작가도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이세요. 전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지도 몰랐고요. 이거를 보고서 지금 알았는데 회색 노트라고 하는 거고요. 정지영이라고 하는 번역가분이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. 약간 이 시기의 얘기들을 저는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카톨릭 신자들이 좀 더 많았던 시기에 현대겠죠? 현대에 약간 기독교, 특히나 그 영국에서 나오는 그 영국 기도회? 이런 거 있잖아요. 청교도와의 배척, 뭐 이런 부교가 신교를
배척한다.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었고, 여기도 보면 엑소시즘 비슷한 게 좀 나와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이때도 있었구나, 이런 그런 거였고, 약간 여기서 회색 노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나 이 회색 노트는 그냥 정말 회색 노트였을 가능성이 높고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몰스킨 이런 거였을 수도 있고요. 거기 안에서 두 친구가 펜팔처럼 노트에다가 교환한 거를 신부님, 그러니까 이때는 학교가 그 약간 카톨릭 계열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신부님들이 주로 교사로 있는 그런 학교에서 이 두 친구가 같은 학교를 다녔고, 약간 그 신분차도 좀 있었어요. 한 친구는 그 카톨릭 계열에서 굉장히 아버지가 시장도 하시고 뭐 그런 친구들이 그런 친구고, 한 친구는 엄청 잘 살진 않아요. 근데 상인 집안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둘 다 약간 결핍이 있는 친구들이긴 해요. 그래서 그 리치하고 약간 명성이 있는 집안의 친구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가족 간의 사랑을 잘 못 받았던 친구였던 것 같고, 아버지가 좀 엄격하고 스트릭한 그런 분이셨고, 그 나머지 한 친구는 아버지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바람기가 낭낭하신,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지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좀 불안정한 그런 두 친구가 마음이 맞아서 약간 여러 가지 편지를 교환한 그런 거를 신부님한테 들켰어요. 근데 신부님들이 봤었을 때는 그게 약간 좀 불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? 건전하지 않은, 불건전한 친구들이다라고 해서 혼을 냈던 거죠. 그랬는데 이 두 친구가 그 다음날 그날 가출을 해버려요.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갈등과 아이들 간의 갈등과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알제리로 떠나려고 하는 그 상황들이 보여요. 아마 제가 봤었을 때 그 당시에 알제리가 프랑스령이었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. 왜냐면 이 시기에 까미도 알제리에서 태어났던 자가였기 때문에 약간 1차 세계대전 직전이거나 그때 시기쯤에 만들어진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쓰고, 거기에 대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.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저는 원래 책에다가 밑줄 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보고 생각나는 이거는 또 그런 데다가 금방 읽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들을 좀 여러 가지가 있었고, 그리고 이거를 다 읽은 날 들고 다니는 호보니치 윅스에다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적어서 놨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같이 써줄 거고요. 제가 어떻게 쓰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저번 주 월요일날 이걸 썼네요. 그리고 제가 원래 독서 노트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애들을 써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탬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참고로 저는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를 많이 쓰긴 하는데, 포스트잇이 그나마 얘가 좀 제일 괜찮아요. 3M 거. 그래서 여기에다가 했을 때 100임이 있어도 어차피 잘라서 쓰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. 우선은 노트에다가도 100일 수가 있기 때문에 노트는 잠깐 접어두고, 이렇게 해서 조금 위쪽에다가 찍어줄게요. 항상 이쪽에다가 찍으면 나중에 붙일 때 좀 귀찮더라고요. 여러 가지로.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왔습니다. 문제는 제가 언제 이걸 읽기 시작했는지를 몰라요. 왜냐면 7월 언제 읽었던 것 같은데 7월 언제부터였는지를 기억을 못합니다. 제 기억에
토요일날 읽었던 것 같은데 7월 20일 날쯤 읽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몇 번 안 읽었거든요. 몇 번 안 읽었다. 잘 안 읽고 있다가 시간이 나서 읽긴 했었어가지고. 그리고 8월 12일까지 저거 봤고요. 원래는 만년필로 써주는데 오늘은 그냥 들고 있는 펜이 블렌이고, 이 블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놨고요. 저는 유성펜을 한동안 엄청 쓰다가 지금은 만년필 위주로 쓰기는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애는 요 블렌이랑 요 제트스트림입니다. 아니면 제일 많이 쓰는 애는 제트스트림 엣지, 요렇게 요로 세 아이를 쓰는데, 이 세 아이는 만년필이 됐지 않는 노트에서만 사용을 합니다. 왜냐면 몰스킨이 만년필이 안 들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어떻게 해요? 제 업보죠. 제가 이거를 몇 권을 사놨는지 저도 모를 정도로 사놨으니까 한동안 이 몰스킨에 빠져서, 한정판에 빠져서 엄청 샀었습니다. 어쩔 수 없죠. 제 업보니까. 그래서 우선은 타이틀은 회색 노트예요. 그리고 회색 노트라 쓰고, 이 밑에 아마 이게 프랑스어 원제겠죠? 라카헤 그리스일까요?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회색 노트라고 적어주고, 그리고 저자 이름을 써줍니다. 로제 마르탱 디가르. 거기다가 혹시나 이런 식으로 원어 발음이 원어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적어줘요. 근데 로제가 아니라 로저네요. 로저 마틴 두 가드. 가드를 가르라 부르네요. 그리고 저는 어차피 이게 남기 때문에 정지영 님이 쓰셨으니까 정지영 옮김까지 적어줍니다. 그리고 이 아이를 뜯겠죠? 뜯어서 잘라줍니다. 좀 아슬아슬했어요. 이런 식으로 자르면, 왜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자르니까 이 스티키 부분이 항상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이거 자체를 다 찍는 편인데 그게 싫어가지고 요 사이즈 되는 포스트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말하면 이거보다 항상 더 커요. 그래서 우선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. 이게 그래도 조금 번졌네요. 난 번지는 게 싫은데 자꾸 번집니다. 이렇게 해서 어차피 노트 다 봤으니까 이걸로 한번 눌러주고요. 그런 다음에 이게 또 팔랑팔랑 거리는 게 싫잖아요. 그러니까 풀테이프로 발라줍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발라주고요. 항상 이런 식으로 썼어요. 이거를 다 쓴 날을 기준으로 다 본 날을 기준으로 쓰니까 한 번 더 써줍니다. 2024년 8월 12일 먼데이죠. 오늘도 월요일인데 이것도 월요일날 봤습니다. 한 번 더 써줘요. 로제 마르탱 디가르. 회색 노트.
이거는 출판사가 미음사고요. 여기서 조금 더 뭐랄까요? 제가 보면서 약간 감명 깊었던 구절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서 저는 중간까지는 별로 좀 마음에 남는 구절들은 크게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아까 봤었던 것 중에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딱 한 구절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어서 거기만 써줄 거예요. 원래 저 이북도 많이 보고 이북도 좀 봤었고 그냥 일반 이런 것들도 봤었는데 오늘은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써주고요. 그럴 때는 페이지를 써줘요. 제가 지금 봤던 페이지에서 요거가 조금 기억이 난다? 아니면 조금 더 감명이 깊었던가? 아니면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쓸 때는 페이지와 이런 식으로 써주고 좀 이어지면은 밥 표시를 하는데 그건 아니니까 요런 표시나 옆에 있는 이런 표시를 씁니다. 동그라미나. 그래서 왠지 여기로 시선이 분산이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조금 가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보이는 스티커를 우선은 가립니다.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봤었을 때 기억에 남는 구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주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책에 대한 감평이라던가 감상이라던가 평가라던가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써줄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다른 색으로 써요. 왜냐면 검은 색깔은 이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밑에 다른 색깔로 써주는 것들은 제 혼자만의 감상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써주는 편입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스티커라던가 이런 걸로 좀 꾸며줄 수도 있죠. 이런 스티커들도 있고 아니면은 왠지 이 두 친구는 바다를 통해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물빛 보이는 이런 스티커를 사용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는 제 생각을 많이 쓰겠죠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. 왜냐면 제 사견을 다 알려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두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약간 조금 망설이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리딩 저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쓴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이거를 쓰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제가 뭘 읽고서 기억을 못한다라는 점.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나중에
내가 이 책을 읽었었을 때의 감정과 생각이 나중에 또 변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작성을 하는 거다 보니 사람마다 하는 건 다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또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